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전광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음봉들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하게 이거다 하는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꼽아본다 그러면 하나는 지금 해리스가 조금 우세를 보이다가 다시 트럼프가 앞서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도박사들이 지금 트럼프 쪽에다가 우세를 근 한 10% 정도 높게 이렇게 두고 있다고 그럽니다. 돈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 분위기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우세하다. 이게 이제 어쨌든 동맹보다는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런 거를 앞세우는 트럼프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이 뭐 러시아에 그 파병을 한다 이러면서 안보 심리가 상당히 지금 불안한 그런 게 저변에 조금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저는 다양하게 이렇게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 매도세가 오늘도 100만 주 넘게 이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꾸준히 근한 그러니까 개장일 기준에 했을 때 한 30일 동안 외국인들이 한 14조 넘게 이렇게 매도 우위했다고 그럽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만 놓고 봤을 때요. 굉장히 많이 판 거죠. 오늘도 이제 한 100만 주 넘게 이렇게 팔았는데 수급으로 봤을 때 직접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지수 보면은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1.3%, 2570포인트입니다. 2600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2.8%, 거래소보다 훨씬 하락폭이 컸습니다. 73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대단히 좋지 않았는데 특히나 코스닥 쪽이 많이 빠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시장의 어떤 에너지 활기를 보여주는 거래 대금을 보면요. 거래소가 8조 7천억입니다. 어제는 7조 7천억까지 빠졌었죠. 그래서 최근 한 4, 5일 동안은 10조에도 못 미치는 약세장 거래 대금을 보여줬다.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다. 거래소도 그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오늘 한 7조 3천억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6조 2천억. 그래서 코스닥도 그렇게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런대로 또 코스닥은 거래가 좀 되는 편이다. 코스닥이 시장이 좋지 않아도요. 개인들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조는 되거든요. 그래서 7조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지만 거래소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그런대로 코스닥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종합지수 그래프, 일봉 그래프, 그 다음에 주봉, 월봉까지 제가 그래프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요 그래프가요, 어쨌든 후행 지표죠. 이미 지나간 흔적을 이렇게 이어놓은 것들인데 이것만 믿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그래프가 유용한 점이요, 가장 그 두드러진 점이 시장의 어떤 흐름을 읽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추세라는 게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세상 그 모든 게 그렇지만 일정한 어떤 흐름이 상당 기간 동안 이렇게 유지하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프도 보면 어떤 추세가 한번 정해지면 방향이 한번 정해지면 쉽게 그 추세가 깨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항상 이렇게 그려드리듯이 요 밑단을 이렇게 이어보면 요게 이제 지지선이죠. 요 추세에서는 반등해 줬는데 오늘 이렇게 음봉이 아주 길쭉하게 나면서 기분 나쁘게 요 추세가 살짝 깨졌습니다. 요 윗단을 이어보면 요게 이제 저항선이죠. 여기에 부딪히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면서 요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요 파동이 점차 잦아들면서 한 점에 지금 모여 있다. 위든 아래든 여기서 굉장히 크게 변화가 있을 만한데 저는 위쪽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음봉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쁘게 났습니다. 물론 하루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긴 시각으로요.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종합지수 주봉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이렇게 하단을 이어보고 위에 이렇게 상단을 이어보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박스권이죠. 요 박스권 안에서 한 3년 동안 이때 2022년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박스권 안에서 큰 변동 없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고 그러면요. 이변 지금 지수가요. 요 박스권 하단에 지금 딱 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3년 동안 지켜진 하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요 하단에서는 좀 지지가 되지 않겠나. 요게 무너질 만큼 그렇게 큰 악재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봉을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최근 3년간은 박스권 안에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게 이제 그래프로 보면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요. 큰 흐름 같은 게 조금 읽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길게 보면 월봉입니다. 월봉을 이렇게 보면요. 월봉도 이렇게 추세 하단 이렇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2020년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부딪히면 반등해주는 맛이 있죠. 아주 긴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요 추세 하단이 상당히 단단한 하단이다, 지지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다시 원위치 됐는데 어찌 보면 한 5년간 요 박스권 안에서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월봉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요 추세 하단 요거는 안 무너질 것 같다. 요 하단 근처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감들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방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주봉이나 월봉 좀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는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하단만큼은 어느 정도 좀 경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요.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하루 흐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봉인데요. 10분봉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얻어맞고 나서는 오후 들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최근 한 4일, 5일 동안 이렇게 추세를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봉인데 아침보다 종가가 계속 밀리면서 지금 한 4일째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쁜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한 4, 5일 동안에는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심리 불안하고 같이 겹치면서 아침에 이렇게 거의 투매 양상이죠. 전 종목에 걸쳐서 매도가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기는 어렵지만요. 오늘 하나 시장에서 특징은 일봉으로 봤을 때 음봉이 처음으로 추세 하단을 살짝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는 더 봐야 되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은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시장이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만 오늘 거래소에서 5,800억, 코스닥에서 3,000억, 근한 9,000억 가까이 개인들이 매수했습니다. 최근 시장 패턴은요. 빠질 때는 개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사고 조금이라도 오르면 바로 개인들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는 아주 단타를 주로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한 6천억 가까이 팔았네요. 5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기관도 한 4,5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양시장에서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쌍끌이로 매도를 했고 개인들만 외롭게 오늘 양시장에서 대량으로 매수 우위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모아놓은 고객예탁금은 51조 2천억입니다. 하루 만에 한 1조 정도가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3개월 동안은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도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돈들이 이렇게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 예탁금도 후행 지표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으면 뒤늦게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요. 최근 시장 분위기를 지금 예탁금도 좀 반영하고 있다. 근데 좀 특이한 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때 한 9조 정도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단타로 빠져나갔고요. 이때 하루에 한 200포인트 빠졌을 때 8월 초순에 그때도 한 6조 정도가 들어왔다가
바로 며칠 만에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반 개인들 말고요. 거의 막 기관성 개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스마트한 그 뒤에 상당히 큰 자금들이 일거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지금 금년 들어서도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요거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증시 주변 자금은 아직도 대기 자금은 상당히 풍부하다.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돈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신용융자 같은 경우도 꾸준히 18조 천억이니까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신용들도 여전히 많이 쓰고 있다. 미수금도 지금 9,400억이면 1조 가까이 되는 거니까요. 대단히 높다. 단타들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눈에 띄죠. 돈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20조 7천억이니까요. 펀드로 이쪽으로는 중장기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는 지금도 꾸준히 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그래프가 다우 그래프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0.8이니까 모처럼 음봉을 이렇게 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추세로 보면 요 상승 추세가 단단하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아직까지 흐트러짐 없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어제 0.2% 플러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S&P 500이 마이너스 0.1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신고가 내면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약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도 반도체가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흐름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1.3%, 대만 마이너스 0.03%, 우리 시장이나 일본, 대만 시장이 오늘 좀 이렇게 흔들렸는데요. 아마 거의 제가 보기에는 심리 불안 쪽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지금 한 2주도 안 남았죠.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앞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좀 굳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아무래도 트럼프는 자국 우선 그런 공약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든 우리든 대만이든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주가에서 어느 정도 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수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아시아권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1%, 프랑스 마이너스 1%, 유럽 시장도 어제는 좀 이렇게 주춤했습니다. 전체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상해 플러스 0.2%, 항생 마이너스 0.05%. 중국이 지금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한 30% 올랐다가 절반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중국이 지금 금리 인하까지 해가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5년간 6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1150조라고 그럽니다. 우리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니까요. 그건 한 2년 예산 정도를 앞으로 이제 특별 국채를 발행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갖게 하고는 있지만요. 그래프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불안하다. 급등 후에 급락을 하고 나서 지금 좀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래프 모습만 봤을 때는 조금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 관련해서 아침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 그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요 한 19%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미국의 의존도가 한 18%, 베트남이 한 8.4%. 그러니까 미국 의존도가 조금 높았었는데 다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거의 한 80% 가까이가 중간재라고 그래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든 경제든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특히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IT 쪽은 중국 의존도가 한 40% 가까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중국 시장이 좀 이렇게 좋아져야 우리도 어느 정도 주가든 경제든 조금 상황이 좀 좋아질 것 같다.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아도 우리가 그 추세를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중국 시장 영향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은 미국 그 주요 종목들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시간 외의 그 시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른 종목이 거의 없죠.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100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전체 종목들도 좋지가 않다.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은요, 몇몇 종목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전체 종목들이 이렇게 다들 음봉을 내면서 시세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리고 끝난 그런 분위기인데요. 예외 없이 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렇지만 최근 그 시장 이렇게 흐름에서 조금 도드라진 그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좋지 않은 반면에 나머지 대형주들이 은근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 우위하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힘있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하락세가 좀 멈추면서 살짝 이렇게 반등세로 접어드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최근 흐름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그런 종목들 제가 꾸준히 금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카카오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이렇게 보시면 수급에서 먼저 이렇게 좀 특징이 있죠. 오늘은 한 25만 주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 10일 동안 보면 매일 30만 주, 50만 주, 60만 주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에 그렇게 좋은 뉴스가 없거든요. 더구나 오너 리스크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좋지 않은 그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힘들어 있는데요.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그건 한 1년 동안 이렇게 주장창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살짝 오름세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봤을 때 6만 원에서 단숨에 3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요. 아마 외국인들이 가격이 매력이 있다 그래서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개인들은 견디기 힘들어서 대부분 이렇게 좀 털고 나갔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못 견디고 털고 나가면 그때서야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카카오도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카카오가 실적만 놓고 보면요. 작년 대비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평균 유지는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월봉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래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한 1, 2년 만에 한 10배가량 이렇게 오른 주식들은 대체로 이렇게 급등주들은 근한 3년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카카오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조정을 한 3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이렇게 반등해도 되는 막 그런 시각에서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카카오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제는 좀 지켜보자.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빠질 때마다 이제 오늘 같은 날이죠. 조금씩 사 모아가도 되는 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카카오하고 똑같이 네이버도 그래프가 비슷하죠. 네이버는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까 카카오 똑같이 바닥에서 살짝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조금 더 앞섭니다. 여러 가지 규모나 이런 것들이 네이버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요. 카카오 쪽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거가 카카오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트렌드는 두 개 다 흐름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하이브도 요새 몇 차례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요. 하이브도 이렇게 보면 수급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한 10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19만 원짜리를 16만 주, 4만 주, 3만 주, 오늘 또한 7만 4천 주 샀는데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수급에서 좀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프로 보면 방금 보여드렸던 카카오나 네이버하고 비슷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주장창 빠졌다가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사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평년작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제 BTS 제대해서 다시 이렇게 복귀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조금 이렇게 좀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관들이 이렇게 가격도 많이 빠져 있죠. 26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한 19만 원까지 왔으니까 바닥에서는 꽤 올랐지만 아직도 절대 가격으로 따지면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가격이다. 이래서 하이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하이브뿐만 아니라요. 오늘 엔터 관련주들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여기 지금 엔터 관련주들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한가, 나머지들도 8%, 6%뭐 이렇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브가 가장 약한 셈인데요. 어쨌든 대표 종목이다 그래서 하이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엔터 관련주들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요. 아마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로제라는 그 가수가 아파트라는 곡을 불렀는데 이게 그 홈런을 쳤다고 그럽니다. 이 신곡이 상당히 반응이 좋으면서 국내에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그렇게 반응이 좋으면서요. 여기 관련해서 YG 플러스가 유통을 음반 유통이겠죠.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해가지고 오늘 상한가를 치면서 잔량이 53만 주 이렇게 쌓였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들어가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분위기가 엔터 쪽 전체의 그 흐름에 조금 이렇게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이렇게 꾸준히 사면서 이런 모습이죠. 방향을 좀 틀었었는데 오늘도 마침 그런 호재가 터져주면서 엔터주 전체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쪽도 기관들이 이렇게 강하게 사고 있고 가격 면에서 매력이 있다 이런 점에서 좀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오늘 좀 이렇게 빠졌어도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좀 들어가도 괜찮아 보인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단단하게 유지하면서 아주 급등하고 있는 주식들 몇 개만 제가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그래프 보여드리면 파마 리서치 이렇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단단한 종목들은 추세가 무너지면서 음봉이 한두 개 날 때까지는 팔지 말자 그런 말씀 드렸죠.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대로템도 파마 리서치하고 똑같이 이렇게 상승 트렌드가 아주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있죠. 오늘 시장 분위기 전체하고 좀 다르다 얘기죠. 이런 것도 추세가 무너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기 전까지는 팔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드린 종목들은 그런대로 시장 전체의 분위기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 제가 이렇게 꼽아본 그런 종목들인데요. 그 외의 종목들도 시장은 이렇게 좋지 않지만 그런대로 바닥권에서 단단하게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래프나 여러 가지 모양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좋지 않지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종합지수로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 아직은 추세가 깨졌다 보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추세 하단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지선에 이렇게 닿아 있다.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추세 하단을 이어보면 이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고 있다. 이 박스권 안에서 파동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다. 월봉으로 봐도 최근 한 4, 5년 동안은 이 추세 하단은 지키고 있다. 지금 이 하단에 와 있는데 이 추세 하단은 깨질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아직은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조금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제가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종목들 바닥권에서 조금 매수해도 되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